자, 세 번째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맨 위에로 가서 26번째 줄로 가볼게요. 26번째 줄에서 샵 include std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합니다. stdio.h 여러분들 절대로 스튜디오라고 부르지 마세요. stdio.h 파일은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표준 입출력 장치들에 관련된 함수들을 만드는 것이죠. 이 코드에서 우리는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printf는 표준 출력 장치로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stdio.h를 포함을 해야 합니다. 다음 코드로 보겠습니다. while 루프 안에서 우리가 printf를 사용을 했어요. printf는 여기서는 간단하게 우리 문자열로만 놨는데요.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자, 실제로 printf를 사용하는 예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요. printf 다음으로 큰 따옴표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을 쭉 넣습니다. 그런데 문자열 중에 조금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s, %d, %f 등이죠. 물론 %f 앞에 4.2라고 하는 옵션들이 붙어 있기는 해요. 이렇게 %가 붙어 있는 문자열들을 우리는 형식 지정자라고 부릅니다. 형식 지정자는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printf의 추가 파라미터들을 해당 형식에 맞게 문자열로 변환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s라고 하는 것은 문자열로 뒤에 있는 값들을 변환을 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d는 정수형으로 변환을 해라. %f는 실수형으로 변환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순서는 앞에 나와 있는 순서와 뒤에 파라미터들의 순서가 동일합니다. %s가 처음으로 나왔고요. %d가 두 번째로 나오고요. %f가 세 번째로 나왔죠. 첫 번째로 나온 파라미터는 red라고 하는 파라미터네요. 두 번째는 1, 2, 3, 4, 5, 6. 세 번째는 3.14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죠.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s 자리에 이 red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요. 그래서 컬러 레드. 그 다음에 %d 자리에는 두 번째죠.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돼요. 세 번째는 3.14라고 하는 실수가 문자열로 변환이 돼서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이 4.2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복잡하죠. 네 자리로 표현을 하고 소수점은 두 자리. 그래서 3.14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printf가 동작하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STM32에서는 이 printf는 컬러 레드 넘버 1, 2, 3, 4, 5, 6 플롯 3.14라고 하는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그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 함수의 이름이 언더바 라이트예요. 언더바 라이트에 ptr이라고 하는 포인터에다 문자열을 넣어주고요. 포인터는 주소니까 이게 얼마나 문자열이 긴지 모르죠. 문자열의 길이는 len이라는 값으로 입력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언더바 라이트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언더바 라이트는 ptr의 문자들을 하나씩 차례로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출력을 합니다. 먼저 C라고 하는 글자를 뽑아내서 언더바 IO 언더바 푸차에다가 CH 값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 C가 들어갈 거고 언더바 IO 푸차는 이 C라고 하는 글자를
표준 출력 장치로 출력을 해줘요. 다음으로 C 다음에 글자 O라고 하는 글자를 CH에다 넣어주고 그러면 언더바 IO 푸차는 O라는 글자를 표준 출력 장치에 출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4까지 출력이 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우리가 printf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들여보기 어렵지만 언더바 라이트 함수는 어떻게 생겼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언더바 라이트 함수가 언더바 IO 언더바 푸차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는데 이 함수의 몸통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통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라고 하는 함수를 여기에서 사용을 했고 printf는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호출한다고 했잖아요. 언더바 라이트 함수는 어디에 있냐 하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우리 프로젝트에서 코어의 src에 syscalls.c라고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열어주면 됩니다. 이 파일을 열어주시면 굉장히 기니까 뭐 한 157열로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아웃라인을 한번 볼게요. 아웃라인을 보면 함수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언더바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아웃라인에서 녹색 동그라미는 함수를 말을 합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는 변수를 의미를 하고요. 그러면 아웃라인에서 언더바 라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그 해당 위치로 이동을 해요. 클릭해서 해당 위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언더바 어트리뷰트 weak라고 하는 구문이 보여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언더바 라이트라는 함수를 일단 만들어는 놨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만들어도 돼요. 만약에 사용자가 이 언더바 라이트라는 함수를 따로 만들면 이 함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만든 언더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동일한 이름을 가진 함수를 기본적으로 C에선 지원하지 않지만 weak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하게 되면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weak로 지정되지 않은 함수를 사용을 하겠다. 다만 함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 weak 함수를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파일, ptr, len이라고 하는 세 개의 입력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언더바 라이트의 파일 형식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냥 썼을 뿐이에요. ptr은 문자열의 첫 번째 글자의 주소, len은 문자열의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먼저 데이터 idx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선언이 됐죠. 이 데이터 idx는 입력 데이터의 인덱스, 즉 몇 번째 글자인지를 가리키는 지시자입니다. 그래서 0번째부터 len까지, 즉 문자열의 끝까지 데이터 idx를 일씩 증가를 하면서 포문을 반복을 해주죠. 언더바 IO 푸차 함수를 쓰네요. 그런데 출력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이 에스테리크 ptr++ 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에스테리크 ptr를 푸차로 보냅니다. 에스테리크 ptr은 뭐냐면 ptr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글자의 주소라고 했잖아요. 에스테리크 ptr은 첫 번째 글자의 주소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헬로 코텍스 M4 월드에서는 H가 되겠죠. 대문자 H가 언더바 IO 푸차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 ptr++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ptr++는 뭐냐면 ptr이 첫 번째 글자의 주소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플러스를 통해서 주소가 1 증가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알파벳 E의 위치로 주소가 증가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문이 한 번 돌고 두 번째 때는 다시 에스테리크 ptr은 뭐가 되겠어요? 알파벳 E의 주소에 들어있는 글자, 즉 알파벳 E가 되겠고요. 다시 ptr++를 하게 되면 다음 글자 L에 해당하는 글자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len 문자열의 길이까지 다 IO 언더바 IO 푸차
실행을 하고 나면 리턴 값은 len 문자열의 길이를 리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더바 IO 부차로 가야죠. 언더바 IO 부차는 어디에 구현이 돼 있어요? main.c에 유저 코드 begin 4에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ch 값을 받은 문자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 itm send 차라고 하는 함수로 실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하는 함수에다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면 그 함수의 설명들이 풍선 도움말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itm send 차라고 하는 것은 itm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SWO 핀으로 캐릭터, 글자를 전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디버거가 없을 경우에는 에러를 리턴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그냥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리턴 값은 그 캐릭터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프린트F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hello cortex m4 world 그다음에 역슬래시한 이건 계획 문자죠. 이 문자열은 그대로 언더바 라이트로 보내져요. 언더바 라이트는 HELLO cortex m4 world 각각 한 글자들을 언더바 IO 푸차로 보내고요. 이 언더바 IO 푸차는 SWO 즉 ITM 채널 0번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해당 문자는 SWV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다 글자를 출력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퍼스트 프로젝트 코드의 동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모든 코드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을 거지만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는 빈도가 높은 위치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저 코드 begin include와 end include 사이, 유저 코드 begin PV와 유저 코드 end PV 사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전역 변수를 가끔 넣을 테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자 함수를 만들기 때문에 유저 코드 begin PFP와 end PFP 사이에도 많이 코드를 작성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메인 함수에서는 유저 코드 begin 0와 end 0 사이, 그 다음에 유저 코드 begin 2와 end 2 사이가 작성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egin 3와 end 3 사이는 당연히 많이 하겠죠. 거기가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용자 함수를 만드는 유저 코드 begin 4와 end 4 사이, 이 사이에 주로 코드를 작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코드가 꽤 길다 보니까 찾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이 아웃라인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웃라인을 보시면 main.h 사이에 이렇게 큰 네모에 작은 네모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include header 파일, E는 enumeration, T는 type diff, 샵은 define, 파란 동그라미는 변수, H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녹색 H 같이 생긴 녀석은 함수의 원형, 녹색 동그라미는 함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코드들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밖에 코드들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